60세 이순이란 나이는 귀가 순해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라고도 하죠. 이 이순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며 우리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은 얼마나 깊은 삶의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뼈 빠지게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다는 푸념들하지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지만 정말 그게 전부인지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누구도 그 의미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끝없는 공허함과 소외감이 몰려오곤 합니다. 누구나 60여 년을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요즘 60세는 인생의 약 절반에 불과한 나이가 되었죠. 인생의 반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 2막을 꿈꾸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이른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후회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시니어 쌩쌩에서는 60대 99%가 후회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겠다는 현명한 선배들의 인생 조언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에 비추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인생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 뼈 빠지게 일군 삶이 이제와 공허하다고 한탄하는가? 혹은 100세 시대의 반환점에서 길을 잃었다고 망설이는가? 인간의 삶이란 늘 후회와 선택의 연속이나니 허나 지나간 시간은 붙잡을 수 없고 오지 않은 내일은 알 수 없는 법. 내 오늘 60년 세월을 다시 살아낼 수 있다면 마땅히 이러했을 것이라 60대 99%가 뒤늦게야 깨닫는 4가지 후회를 일러주고 이를 타산지석 삼아 후회 없는 노년의 길을 열어갈 지혜를 전하리라.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 스스로를 지키고 쌩쌩한 노년을 보내는 현명한 자가 되라. 첫 번째 후회. 돈을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금융을 모르며 자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그대들이여, 재물은 그대들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니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한낱 감정에 휘둘려 흩뿌리는 자는 스스로 노년의 비극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으니라. 노년의 재물 없이는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어렵고 주변의 냉대와 마주할 것이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또한 돈을 버는 것에는 힘썼으되 그 돈을 지키고 불리는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강물에 빠진 배와 같아 흘러가는 돈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나니. 대다수의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노후의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에 빈곤해지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허무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안타깝게도 1위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불행한 나라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50년대 전쟁통에 꿀꿀이죽과 나무뿌리로 연명했어도 자살률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풍요로운 현대에 와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욜로족처럼 젊은 나이에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기분대로 펑펑 돈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60대 박 선생님은 젊은 시절 소위 욜로 라이프를 즐겼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쓰고 보자 며 해외여행과 명품 쇼핑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5년 노후 자금은 거의 바닥나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이 자녀들에게 해외여행을 선물하고 손주 용돈을 두둑이 주는 것을 보며 그는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고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자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아껴 저축할 거리라며 매일 후회합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가 되었는데 결혼 비용이다, 사업 자금이다, 뭐다 하며 늙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자식들이 안쓰러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습니다.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은 본인 가정 꾸리고 나면 절대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0대 김 여사님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으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지만 40대 아들이 2025년 기준 금리 인상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아들 부부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에 노후 자금을 대부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끝내 실패했고 김 여사님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연락도 끊고 그녀는 홀로 임대 아파트에서 살며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고립감도 해소됩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를 안정적으로 해서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금융 공부가 필수입니다. 모두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할 뿐 돈을 모으고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국인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금융 교육은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일만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노후 빈곤이라니요. 무척 억울하지 않나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미덕으로 칭찬하지만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색안경까지 끼고 보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도박한다고 경멸하질 않나?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비아냥거리질 않나? 게다가 부동산을 하면 투기꾼이라고 윽박지르질 않나? 그러면서 동시에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부자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노후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닌지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60대 박 선생님은 은퇴 후 평생 모은 돈을 은행원이라는 젊은 친구의 말만 믿고 2025년 급부상하는 AI 관련 신생 벤처 사모펀드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그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혹했으나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사모펀드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박 선생님은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을 모두 날렸습니다. 그는 내가 왜 돈 버는 법만 알고 지키는 법은 몰랐을까라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돈을 버는 것만큼 돈을 지키고 불리는 지혜를 배울지어다. 젊어서부터 감정에 휩쓸려 재물을 흩뿌리지 말고 노후의 삶을 책임질 자산을 굳건히 마련할지어다. 또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대의 노후 자산은 그대 스스로의 마지막 방패임을 명심하라. 맹목적으로 노동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돈 그 자체의 이치를 깨달아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할지어다. 미국의 부호 워렌 버핏도 65세 이후에 막대한 재산의 90% 이상을 축적했다고 하지 않는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지 말고 쉬운 것부터 천천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니 그대 의지에 달렸음을 깨달을지어다. 두 번째 후회.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건강을 방치한 것. 그대들이여, 육체는 그대 영혼의 집이니 그 집이 무너지면 어찌 평안을 구하겠는가. 젊을 적 그 건강을 맹신하고 함부로 다루거나 작은 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는 자는 노년의 고통과 후회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행위이니라. 병들면 재물도 소용없고 즐거움도 사라지나니 오직 건강만이 그대 노년의 벗이요 진정한 행복의 근본이다. 6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인생 초기에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차 수직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를 잘못하여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내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의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 A씨와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찾아온 질병으로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 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과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가는 등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5년, 10년씩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또 노후에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이나 보며 지낸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60대 강 선생님은 젊었을 적 술고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잦은 회식과 과음에도 나는 건강해 라며 몸을 함부로 다뤘죠. 2025년 그는 간경화와 고혈압으로 고통받으며 매일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은 병원비로 바닥났고 휠체어 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운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친구가 몸이 아프니 너의 말벗조차 해주기 힘들다는 말에 자식들 보기에도 너무 죄스러워졌습니다. 내 건강을 좀 더 아낄 걸, 그때 한 잔이라도 덜 마실 거리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시니어 쌩쌩에서 건강관리를 게을리한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절절히 이야기합니다. 기계도 오래되면 녹이 슬고 마모되어 예전만 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망가지는 곳이 늘어나면서 결국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고장난 기계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에 녹이 슬듯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장기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러나 이런 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노화 자체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노력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젊어서부터 그대 몸을 귀한 그릇으로 여기고 돌볼지어다. 한순간의 쾌락에 취해 건강을 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꾸준한 운동과 절제된 식생활로 그대 몸의 근본을 굳건히 할지어다. 병원비의 절반이 노년에 집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대 삶의 가장 큰 미천인 건강을 지금부터라도 아껴라. 건강은 오직 겸손히 돌보고 살필 때 비로소 그대 곁에 오래 머무르며 행복한 노년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후회. 나를 잃은 채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 그대들이여,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요 하늘이 내린 귀한 선물이다. 허나 그대를 잃어가면서까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희생이나 성인이 된 자식의 삶을 끝없이 간섭하는 행위는 부모와 자식 모두의 삶을 병들게 함을 어찌 모르겠는가. 노년에 이르러 홀로 남았을 때 과연 그 희생이 정녕 행복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리라.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요 그대 삶은 오직 그대 것이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모두 주거나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깊이 간섭하여 자녀의 독립성을 침해하죠. 하지만 이러한 지나친 희생과 간섭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노년에 정작 자신의 취미나 사회활동이 없어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후회하는가?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자녀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게 만듭니다. 엄마니까 다 해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잔소리로 변질되어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담을 느끼고 점차 연락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면 정작 자신의 노년은 공허함과 소외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신의 꿈, 취미,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잃은 채 외롭게 늙어가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오는 실망감, 혹은 자녀에게 너무 매달려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노년의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60대 박 여사님은 두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주택 구입을 도왔죠. 2025년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박 여사님은 그 어떤 취미도 친구도 없이 홀로 집에 남겨졌습니다. 매일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뭐 먹었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며 간섭했지만 자녀들은 엄마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점차 연락을 피했습니다. 정말 자식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라며 눈물로 나날을 보냅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자녀를 사랑하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사랑을 할지어다.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믿고 지켜볼지어다. 그대의 노년은 오직 그대 자신의 것이니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거나 희생하지 말고 그대의 꿈과 취미를 찾아 스스로의 삶을 충만하게 가꿀지어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요. 자신 또한 굳건히 서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라. 네 번째 후회. 새로운 배움을 주저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킨 것. 그대들이여, 세상은 쉬지 않고 변화하며 만물은 생장하나니 어찌 그대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것을 멈추려 하는가. 이 나이에 뭘 배워? 라며 새로운 배움을 주저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영혼의 성장을 멈추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 영혼의 젊음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배움에서 피어나나니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그대 발밑의 세상은 날마다 낯설어져 결국 외로움 속에 갇히리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익숙한 것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배움을 거부하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습니다. 왜 후회하는가? 2025년에는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온라인 뱅킹, AI 기반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배움을 거부하면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금융 사기 등에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새로운 학습은 뇌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지 못하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소외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 새로운 사회 활동에서도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 새로운 취미, 삶의 즐거움 등 다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AI 기반 개인 비서 프로그램을 익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70대 김 여사님은 난 스마트폰이고 뭐고 복잡한 거 싫다며 모든 새로운 것을 거부했습니다. 2025년 손녀가 앱으로 결제하는 식당 키오스크 앞에서 버벅대는 할머니를 보며 답답해했고 친구들과의 온라인 모임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바깥 출입을 줄이고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젊을 때 뭐든 더 많이 배워놓을 거리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세상은 그녀를 멀찌감치 앞서가 버렸습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나이에 갇히지 말고 끝없이 배우고 익힐지어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여 그대 영혼의 젊음을 유지할지어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무한하나니 늘 호기심을 갖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쌩쌩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배움은 그대 삶의 창을 넓히고 그대 영혼을 활기차게 하는 근본임을 잊지 말라. 그대들이여, 내 오늘 일러준 4가지 지혜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재물은 지키고 아껴 스스로의 존엄을 잃지 마라. 그대 몸은 귀한 그릇이니 젊을 때부터 돌보고 살필지어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그대의 삶을 온전히 그대 스스로 가꿀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에 갇히지 말고 끝없이 배우고 익혀 그대 영혼의 젊음을 유지할지어다. 이것이 곧 그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후회 없는 삶을 지키며 나이 들어 더욱 빛나는 쌩쌩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임을 잊지 말라. 그대 모두 현명한 결단으로 복된 노년을 맞이하기를 바라노라. 오늘 시니어 쌩쌩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귀한 지혜를 빌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겠다 는 후회 없는 삶의 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용기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 없이 아름다운 관계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기를 시니어 쌩쌩이 응원합니다. 저희 시니어 쌩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